사업승계 계획서 작성 방법론 7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차 시는 2강 이해관계자 대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 및 친인척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차 시 가족 및 친인척 대책 마련 시간에는 이해관계자 대책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룹 중 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해관계자 두 번째 그룹인 친인척에 대해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봅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첫 번째 대책은 승계에 대해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어나운스, 즉 알리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승계를 하겠다, 누구에게 하겠다, 혹은 나의 미래와 회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고 말하는 것이 이해관계자 대책의 출발입니다. 승계와 매각과 폐업이 모두 가능한데 나는 승계로 가겠다, 백년기업으로 가겠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보통 매각을 하겠다 혹은 폐업을 하겠다라고는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계는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승계라는 과정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기도 합니다. 승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스테이크홀더, 즉 이해관계자가 현 오너 경영자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승계는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분이 크던 작던 이해관계자입니다. 그 지분이 꼭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로서의 지분이 아닌 뭔가 자기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승계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킥오프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30주년이나 40주년 창립 기념일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후계자가 회사에 입사하는 날을 택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열지 않고 개별적인 만남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승계는 이렇게 천명하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말이 없으면 이해관계자 모두가 현 오너 경영자 입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시기가 장기화되면 회사나 본인이나 주변 모두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이해관계자는 특히나 여기에 민감합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너 경영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해관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파는 거야? 문 닫는 거야? 물려주는 거야? 물려준다면 그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야? 사실 60세가 넘은 오너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도 술자리에서는 한두 번씩 승계에 대해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승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어나운스하는 그 자체가 승계 대책 중에 승계를 시작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그룹에는 가족도 있고요, 친인척도 있고, 회사에 관계된 친인척이 있고 아닌 친인척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는 창업공신인 임원이 있고 연구소장이나 공장장 등 핵심 역량 직원들이 각각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 금융기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선포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그룹별로 따로따로 말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각각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죠. 첫 번째, 가족에게 승계에 대해 말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족에게는 가족여행 혹은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승계에 관한 말을 꺼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주들에게는 승계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주주들은 별도로 모아야 합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에서는 주주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쯤은 승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 그 타이밍을 잡아 주주총회를 개최해 보기를 권합니다. 주주들 중에 타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위 주주총회라는 것을 상법에 맞춰서 통지서도 보내고 날짜에 맞춰서 의사봉을 준비한 공식적인 자리도 마련해서 진행해 볼 것을 한번 권합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A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큰형님의 자녀가 입사하고 연이어 회사를 크게 키운 동생의 자녀도 입사하게 되면서 A기업은 암묵적으로 승계 모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형제 동업이었던 A기업은 승계를 앞두고 형제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가족 중에 한 분의 위임장을 제가 받아서 대신 주주총회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임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원들, 특히 창업공신 임원들은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임원들이라고 해서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해서 모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때는 회사에 관련된 얘기만 하지 나는 언제 은퇴하겠다. 너 언제 은퇴할래? 이런 얘기는 사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창업 때부터 함께 회사를 키워왔으니 한 분 한 분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서로 주고받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거래처, 금융기관입니다. 앞서 본 가족 주주 임원과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직원들은 어느 정도 승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야기를 꺼내는 편이 좋습니다. 후계자가 순환보직 교육을 받게 되면서 직원들과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 오너 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하나씩 이양하는 과정에서 승계에 대해 말할 기회가 직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거래처의 경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만 대체로 후계자를 통해서 승계 상황을 인지하고 말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매처의 경우에는 후계자 권한 이양 단계에서 초반부에 바로 알게 될 것이고 판매차의 경우에는 중장기 계획 수립 단계에서 회사 담당자나 담당 부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반 직원들과 같이 굳이 우리 회사 이제부터 승계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를 따로 만나 승계를 말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연장을 하러 갈 때 후계자가 담당 직원과 함께 동행해 가서 자연스럽게 승계 진행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기업의 승계를 기본적으로 상속의 연장선에서 이해합니다. 이해관계자로서 직계가족은 여기에서 바로 출발합니다. 후계자는 누가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그것은 현 오너 경영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정한 사안이고 후계자로 선정되자는 본인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냐에 대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면적인 요구에 응하기 위해 기업의 주식을 기업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갈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게 된다면 예비 상속인들은 그 주식을 그저 재산적 가치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후계 사장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업 승계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들의 승계에 관한 걱정과 요구사항은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주주인분은 보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주로서 오랫동안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겠는가? 회사의 임직원으로 참여했던 분은 역시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임직원으로서 오랫동안 기여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겠는가? 주주나 임직원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가족들의 경우에는 상속의 측면에서 걱정을 합니다. 재산의 분배와 주식의 승계 과정에서 나의 몫은 얼마 정도 되고 혹시 나중에 배제되지는 않는가?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이며
후계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떠한 보상이 따라올 것인가? 선정된 후계자는 현 오너 경영자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과연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걱정과 근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곤지암 소재 전기 관련 제조업 제2사는 상속을 맞이했습니다. 창업 오너 경영자는 사망하기 직전 2년 동안 기업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사옥을 기존 건물에 비해 3배 정도 크게 짓고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영입해서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느라 부채를 많이 늘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건물은 준공이 되었지만 연구개발 중이었던 차세대 신제품은 상용화 전 단계에 머무른 채 창업자는 과로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유족들에게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된 대출금은 그저 회사 건물을 담보로 설정된 부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모에게 부탁해서 부동산 처분 시 매각 예상 대금과 부채 총액을 비교해 보더니 상속 포기를 하고 말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나 업계 내 경쟁력은 유족들에게는 큰 가치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것을 이어갈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결국 고용과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에게 대가 없이 양도가 되었습니다. 친족 및 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를 우선 고려합니다. 기업의 승계 및 후계자 선정에 대해 현 오너 경영자의 생각을 설명하고 진행 경과를 알리는 가족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현 오너 경영자가 품고 있는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진중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가족들이 숙지하도록 배려합니다. 유류분 청구권 등의 상속인 권리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시합니다. 기업에서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이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며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가족들은 이에 보존에 협력할 것에 대한 당부를 또한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 납세 재원을 준비할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소중하게 각자가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실 현 오너 경영자들에게는 저걸 어떻게 해? 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100년 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가족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현 오너 경영자가 먼저 자각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부터 가압세계는 시작됩니다. 100년 기업의 초석이 튼튼하게 쌓이게 되는 시작인 것이죠. S사가 수립한 승계 계획서상의 직계가족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S사의 김창업에게는 배우자와 일녀 2남 등 4명의 직계가족이 있는데 사위와 며느리 3명이 이에 또 포함됩니다. 일단은 차남의 배우자인 막내 며느리와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는 우선 대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맵에서 4번째 영역에 사위와 며느리가 속하기 때문에 관심은 높은데 사실 영향력은 낮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계자 지명자인 장남의 며느리는 후계자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직계가족 대책 리스트에 올리고 적극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 분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배우자인 2, 3호에 대한 이해관계 파악과 대책입니다. 2, 3호는 특별히 바라는 거 없다. 늘 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짧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승계를 잘 진행시켜서 마음 편히 회사에 나와서 개인과 부부만의 한적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는 의견을 총치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대책으로는 1년간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세계 일주를 함께 하자고 약속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현 오너 경영자의 배우자가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라는 신분 그 이상인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배우자분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분 대책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곧바로 이동할 경우에는 일반 증여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공제의 경우에도 1인, 1사 1인만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서 회사가 사주겠다 혹은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처리하겠다, 대가를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대책 중에 하나로 수립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녀에 대한 이해관계와 대책입니다. 장녀의 경우는 본인도 후계자 후보로 인정받아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아예 무시하고 너 조용해 라고 응대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만일 가능하다면 계열사를 하나 분리시켜서 맡기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한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파트라든지 영업 파트라든지 회사의 구조에 맞춰서 사내 일부 기능을 자회사로 분산시키고 분리된 자회사에서 장녀 자기만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예비 후계자로서 테스트 기간을 상호 간에 갖는 유효한 대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김장남이 최종적으로 후계자 지명을 수락하지 않거나 한 며느리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장녀로의 승계 작업도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일단 의지를 보인 김장녀에게는 부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대책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나쁘지 않은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대책인 김장남과 한 며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장남의 경우는 아직은 해외에서 대기업 임원 근무 중이기 때문에 김창업과 이사모가 손자를 보러 가는 횟수를 늘려서 현재 방문하고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직접 어필하는 대책을 우선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에게는 3세대 승계의 비전을 설명하고 남편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설명하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김장남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가 유독 오너 경영자인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다는 현황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대책의 출발점으로 수립했습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애들을 생각해야지. 회사가 이어져야 손자 중 한 명이 중견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회사가 얼마만큼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탄탄한지를 설명을 하고 좀 더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것에 대책들을 수립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대책이 많습니다. 사실 재무적 대책은 설득과 동의가 선행된 이후에 수반되어야 하는 후속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막내인 김차남입니다. 김차남의 경우는 본인의 품성이 온유하고 순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욕심을 내거나 후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 창업자금 특례를 활용하여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을 차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할 것이며 부족할 경우에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소홀함 없이 챙겨주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하는 가족이 있겠나 싶겠지만 해외의 경우 3대, 4대 승계를 겪는 100여 년 동안 직계 가족에 의한 분란과 분쟁이 많이 발생했던 터라 철저하게 이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세대까지 생존하는 가족 기업은 30% 정도이며 3세대에 이르러서는 14%만이 살아남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멸의 이유가 대부분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니 가족의 화합과 협동을 바라는 창업 오너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100년이 넘은 기업들이 가족 헌장, 가족 교서 등을 만들어 놓고 이를 가족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은 친족 및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굴소스로 유명한 이금기 가문의 가족 헌장은 가족 대책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마쳐야 한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최소 3년 이상 타사에 근무해야 한다. 일반 사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채로 본사에 입사해야 하고 직무 능력이 떨어지면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을 감수한다. 등의 후계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구든 한 아내와 한 가정만 가져야 한다. 혼외자가 생기면 이사회에서 제외되며 회사와
일체의 관계를 끊는다. 이혼하는 경우 가족 이사회에서 제외된다. 왜 이렇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책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게 되었을까요? 소위 눈물과 아픔을 딛고 작성된 규칙들이었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업자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 기업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형제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형이 동생들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회사의 단독 오너가 된 장남에게는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공평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또 두 아들 간 지분 전쟁이 격화되고 형이 동생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금기 그룹에서 가족 헌장을 만들고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3대 회장이 된 리만 타 때였으니 그전까지 가족 간 법정 소송과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가족 헌장의 조항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가족 간의 이해 요구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 또한 이런 선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그 어떤 세무 대책도 가족 간 분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교훈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자 하는 일이지만 살아온 방식과 맞지 않지만 기업을 존속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의 협의와 소통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친인척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친인척과 회사에 관련 없는 친인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가족 대책의 일환으로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친인척만 먼저 살펴보고 회사와 관련이 있는 친인척은 다음 시간에 회사 관계자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사의 김창업 씨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모나 자녀들에게는 티나지 않게 여동생을 돌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여동이라는 여동생도 그렇고 김창업 씨도 그렇고 서로 걱정합니다. 상속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걱정합니다. 직계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현 오노 사장에게는 가족만큼 혹은 말년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숨을 거둘 때 조심스럽게 후계자인 자녀에게 쪽지를 적어 건네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후계자 중에는 찢어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두세 번 정도 좀 챙겨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럴 것을 예상하고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들어오게 된 가족들에게는 낯선 여자의 이름을 뒤늦게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후계 사장이 될 사람은 선대 사장이 담당했던 역할 중에 어떤 부분까지 이어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도 후계자의 몫입니다. 7차 시 강의를 마치면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대책의 첫 단계는 승계에 대해 말하기입니다. 가족들은 승계를 상속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친인척은 승계를 보상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친인척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후계자는 현 오노 경영자가 맡아왔던 여러 가지 책임 중 어떤 부분까지 본인이 이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